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4일 오전입니다. 요새 국내 언론이 잘 보도하지 않는데 사실상 아주 큰 사건이 지금 미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하원이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작년 1월 6일에 있었던 트럼프 지지 세력의 의사당 난입 전후에 대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위원 중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공화당 의원입니다. 그분이 바로 와이오밍 출신의 하원 의원 리즈 체니 의원입니다. 리즈 체니 의원은 미국 공화당의 본류라고 볼 수 있는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입니다. 이분은 반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황당무계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자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비판하고 트럼프에 대한 탄핵 소추에도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지금 이 리즈 체니 의원을 낙선시키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리즈 체니 의원이 낙선하느냐 마느냐가 아주 큰 쟁점인데 일단 지금 하원조사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원조사위원회에서 공화당이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 트럼프 쪽에 서 있는 두 사람, 그중에 한 사람이 리즈 체니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고 친 트럼프 공화당 의원은 지금 조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이게 공화당으로서는 큰 실책으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하원의 공화당 지도자가 메카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는 참여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래 되니까 지금 민주당 주도로 조사위원회가 끌려가고 있고 민주당 주도로 청문회가 열리니까 트럼프를 편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 워낙 불리하게 나오니까 지금 미국 여론이 특히 공화당도 서서히 반 트럼프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이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이 드러나는데 트럼프로서는 참 아픈 게 바로 트럼프의 충직한 그 다음에 무슨 동물 이름이 붙죠. 충직한 뭐로 알려졌던 윌리엄 바 법무장관, 전 법무장관까지 나서가지고 부정투개표 없었다. 우리가 법무부가 조사를 해도 그런 거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트럼프에게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그건 상무시해버리고 선거 이후에도 계속 부정선거로 떨어졌다는 주장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 몸담았던 요인들이 나서가지고 트럼프의 부정선거로는 처음부터 황당무계하고 근거가 없었다. 심지어는 트럼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트럼프도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거짓 선동을 했다. 그 다음에 그 핵심이 뭐냐면 1월 6일입니다. 2021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가지고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사회를 보면서 각 주에서 확인한 선거인단 득표를 재확인하고 당선자를 확정하는
그런 절차가 치러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요식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각 주에서 선거인단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헌법에도 그런 권리가 없는 펜스에게 트럼프가 집요하게 압박을 넣어가지고 그런 선거인단 확정 과정에 개입을 해가지고 못하도록, 즉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선언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크 펜스도 고민을 해봤지만 아무리 해도 자신한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은 그냥 각 주에서 올린 득표수를 합산해가지고 확인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과거 역사가 그렇습니다. 법적 권리가 없다 해가지고 트럼프의 압박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 과정이 자세하게 나오는 바람에 마이크 펜스가 지금 상당히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4년 공화당 후보로 마이크 펜스가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재출마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마이크 펜스와 트럼프가 붙으면은 이 공화당의 노선을 결정한다고 그럴까요? 공화당의 영혼을 결정한다고 그럴까요? 아주 근사한 싸움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불법을 저질렀다. 왜냐하면은 펜스에 대해서 그런 압박을 가하는 것은 마이크 펜스로 하여금 불법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 자체가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이다. 그러니까 불법이, 트럼프의 그 압박 자체가 불법이다. 불법이면 어떻게 됩니까? 형사사건으로 이게 비화되느냐 마느냐죠. 지금은 일단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트럼프가 아주 곤란하게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딸 이방카까지 나서가지고 아버지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는 증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또 오르지 않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바이든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못한 것은 작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철수에서 너무 조급하게 군의 건의를 묵살하고 하다가 순식간에 아프간이 무너져서 20년 동안 공들인 그 전쟁에서 져버렸어. 탈레반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나 이번에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에 대한 대응은 아주 잘했습니다. 나토와 협력하고 EU와 협력하고 이 세계를 푸틴, 시진핑, 김정은의 독재 세력과 자유진영으로 쫙 나눠가지고 전례 없이 신속하게 대응한 점은 참 잘했습니다. 1950년 6.25 때 트루만 대통령의 신속한 대응을 방불케 하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미국 국내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우선 생활이 이게 지지율에 더 영향을 주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원자재 값이 오르고 특히 이 가솔린 값이 오르고 인플레가 생깁니다. 미국에서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가솔린 값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르면은 선거에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바이든이 나이가 많습니다. 해서 벌써 친 바이든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 뉴욕타임스 이런 데서 재선에 도전하지 않아야 한다. 재선을 단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바이든은
역대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4년을 더하면은 86세에 그만두게 되니까 80대 후반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바이든이 요새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역시 나이의 영향을 받는다. 말이 좀 실수를 하고 가끔 실족하기도 하고 바이든도 지금 위기고 트럼프는 더 큰 위기에 있는데 문제는 대안부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든이 재선을 포기하면 민주당에서 누가 나올 거냐? 지금 해리스 여성 부통령은 별 존재감이 없습니다. 공화당도 마찬가지죠. 트럼프의 장악력이 워낙 강하니까. 더구나 트럼프는 부정선거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다는 겁니다. 약 2억 달러를 모았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지금 자기 세력 돕는 데 쓰고 있을 것이니까 마이크 펜스가 도전하더라도 과연 되겠느냐 해가지고 미국 정치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치를 잘해도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내치에서 결정됩니다. 대표적 예가 부시 대통령입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1991년에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에 대해서 전쟁을 걸어가지고 단숨에 쿠웨이트를 수복하고 후세인의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때 지지율이 한 70%, 8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선거에서 거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던 빌 클린턴에게 졌습니다. 그것도 경제 때문에 그래요. 국내 경제 문제로 해서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이든도 지금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치의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공화당입니다. 역시 미국적 가치 하면은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지킨다 이렇게 돼 있죠. 미국의 건국 정신, 특히 자유, 진실, 정의를 핵심 가치로 하는. 그런데 공화당이 이 거짓말 챔피언인 트럼프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지금 공화당원 중에서 60% 정도가 아직도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졌다,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가공할 사태입니다. 전 국민으로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은 약 30%의 미국인들이 황당무계한 부정선거론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보수주의, 공화당의 이념이 뭐냐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세계를 역시 주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이죠. 그걸 보수주의라고 한다면은 그 보수주의의 원래 본사는 영국이었죠. 영국 보수당이었죠. 그러나 영국의 국력이 약해지니까 역시 미국의 공화당. 그런데 공화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기댈 때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좀 그 기준점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미국의 공화당마저 저런 음모론에 넘어갈 정도 같으면은 과연 미국이 세계를 지도할 도덕성이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한국은 트럼프의 부정선거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유튜브 중심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좌파가 아니고 자칭 우파였습니다. 그들이 2020년 11월, 12월, 2021년 1월, 2월 바이든 취임 때까지 했던 그 황당무계한 거짓말, 특히 기독교계에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지금 들여다보면은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웃음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무슨 음모론도 보통 음모론이라 해야지 이렇게 수준 낮은 음모론에 넘어갔는데 예컨대 이런 방송이 많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편에 선 특수부대가 독일에서 CIA 지부를 급습을 해가지고 총격전이 일어나고 6명이 죽었다. 그때 특수부가 부정선거의 증거를 CIA 사무실에서 확보했다. 이런 뭡니까? 코미디도 아니고 공상소설 수준도 아닌 이런 걸 가지고 방송을 했던 자들이 지금은 반성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정정 보도도 하지 않고 지금도 애국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음모론으로 해가지고 트럼프 세력과 한국의 일부, 이건 우파가 아닙니다만 자칭 우파 세력이 연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음모론이라는 것은 광신입니다. 한번 음모론에 빠지면은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에 처음부터 물들지 않는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거짓말 챔피언입니다. 트럼프의 재임 기간에 워싱턴 포스트가 팩트 체크 기능을 도입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거짓말하는 걸 분석을 했는데 하루 평균 10건을 했다고 합니다. 10건이니까 4년 동안 했으니까 10,000건을 넘는 거죠. 트위터를 하루에도 몇 번씩 했으니까 그러니까 세계의 거짓말 챔피언은 지금 트럼프, 김정은, 그 다음에 문재인 아닐까요? 여기 한 사람 더 보태면 이재명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